어디 남아있으면 기가 막힌 자료가 되는데 이화장에 그게 아직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메가드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 메가드의 성격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이 큰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인물의 성격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위대한 인물의 성격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메가드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아마 역대 미군 장군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또 굉장한 독서를 통해서 문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문장력이 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군 경력도 화려한 사람입니다. 육군 참모 총장을 이미 1930년대에 지난 사람입니다. 또 웨스트포인트는 1등, 기록적인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아시아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마치 1950년 현재로 메가드는 15년 동안 미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야심을 항상 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치군입니다. 정치군. 그러다가 보니까 기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쇼맨십을 부리는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선전,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반격을 할 때 1944년일 겁니다. 상륙해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물속에 그냥 들어가서 걸어서 상륙하는 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메가드 사진 찍으면 항상 그게 나오죠. 내가 돌아왔다. 필리핀을 지키다가 일본군한테 쫓겨가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상륙하는 그 유명한 사진. 그건 완전히 연출입니다. 원래 그렇게 상륙을 했는데 그때 기자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대해서, 아니 정치를 염두에 둔 사람은 그걸 내가 출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기자입니다. 이러니까 메가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 순수한 군인들, 정치를 아주 경멸하는 군인들, 조지 마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생리적으로 이 메가드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꿈은 한국 북진 통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중공을 수복을 해야 되겠다. 중국이 공산화되었다. 누가 중국을 잃었느냐 하는 게 한참 논쟁이었습니다. 즉 1949년에 중국이 모태동에 의해서 공산화된 다음에 미국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 중국이 공산화되도록 이렇게 방치했느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장개석을 아무리 도와도 이게 장개석 군대가 붕괴하고 하니까 이게 막 구제불능이 된 거죠. 장개석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장개석을 밀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메카시 선풍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메가드는 그걸 저 중국을 내가 수복을 해가지고 중국을 당시 중국 공산당을 다 쫓아내버리고 저 거대한 중국 대륙을 수복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으로. 또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일. 그런 거 한번 하면 대통령 당선 들면 없겠지.
자기의 소신에도 맞고 정치적 계산에도 맞았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메가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중공군이 개입해도 좋고 개입 안 해도 좋다. 중공군이 개입 안 하면은 북진 통일 성공이 된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개입하면 더 좋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쟁을 중국으로 확대한다. 이제는 중국 수복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새 그렇게 보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색을 한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 그런데 10월 18일인가? 19일인가? 19일부터 이제 중공군이 압록강 다리를 건너서 넘어와가지고 북부산업 지방에 딱 배치가 됐습니다. 10월 24일 날 총공세를 명령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평양을 단원을 했고 올라가는데 1사단은 백선엽 장군, 2군단은 유재흥 장군, 서부전선입니다. 요것을 골라가지고 중공군이 반격을 했어요. 미군은 때리지 않고 약한 우리 국군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고립된 1사단 병력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병 1사단, 미 기병 1사단의 1개 대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중공군한테 포위가 되고, 또 미군은 전통이 포위된 자기 군대는 끝까지 구출하는 건데 너무나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그 포위된 대대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수백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백선장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 부대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 1개 대대가 전멸해버린 그것을 영원히 죽음 무덤까지 그 고통을 안고 가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중공군 개입한 것이 이제 확실히 됐습니다. 그것도 포로를 신문해 보니까 저 남쪽에 있던 군대가 막 올라와서 포로로 잡힌 게 다 확인이 됐어요. 워커 장군한테 보고를 했어요. 워커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인 자기 직속 상관인 메가드 장군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메가드 장군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개입한 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에 보고를 하기를 약 3만 명 정도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약 3만 명.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3만 명으로 보고했다고 했을 때 30만이 들어왔어요.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분의 1 줄여가지고. 우리 직접 중공하고 싸웠던 유재흥 군단장이 워커 장군한테 항의를 합니다. 여기서 중지해서 더 나갈 수가 없다. 워커 장군이 하소연을 합니다. 아무리 보고해도 메가드 사령관이 안 듣는다. 계속 진격하라는 명령만 한다. 좀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나 일단은 거기서 전진이 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말 현재로 전선이 거기서 물러난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또 이상하게 한국군을 때린 중공군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산악지방으로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이거 3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또 말이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한 달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 이 한 달 사이에 메가드하고 워싱턴 사이에서 뭐가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이야기 뭐 등등 왔다 갔다 합니다. 전문이 왔다 갔다 해요. 메가드는 사실 할 말이 없게 됐는데 중공군이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했으니까. 그 대신 3만이라고 보고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보고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낙동강 철거를
압록강 철교를 복귀해야 된다고 하니까 워싱턴에서는 야, 그거 복귀하면 흑전되니까 안 된다고 말렸다가 그럼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니까 또 복귀하도록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전쟁의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실수에서 이제 정리정돈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양 원산선을 방어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안 나간다, 이제는. 일단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또 겨울이 오고 하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전선을 재정비하자. 우리 한국군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한 달 뒤에, 즉 11월 23일에 그야말로 총공세를 다시 명령합니다. 메가드가. 이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고의라고 봐야죠. 고의. 그때 이미 30만 더 증강돼가지고 한 40만쯤 와 있었어요. 그게 뭐 또 한 달 사이에 뭐 추가로 병력을 더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중공군이 총공세를 나갔습니다. 메가드의 전략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했어요. 서울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3일 걸렸어요. 이 시간이 너무 깁니다. 북한군이 상당히 북쪽으로 도망갈 시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륙군의 주력을 그 뒤에 어디로 보냈어야 되느냐. 원산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육로로 말이죠. 이상하게 그 부대를 10군단인데 10군단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워커 장군의 지휘에서 빼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직할 부대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부대를 다시 배에 실어가지고 원산까지 돌립니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의 한 3주 걸렸습니다. 3주. 그 기차로 타고가지고 육로로 갔으면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릴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휘권이 양분되어 버렸습니다. 서부전선은 워커 장군이 지휘하는 8군이 밀고 올라가고, 동부전선은 알몬드 소장이 지휘하는, 이 사람 알몬드라는 사람이 메가드의 참모장이었어요. 10군단이 미 해병사단하고 우리 1군단 병력을 가지고 흥남, 함흥 이 동쪽 전선에서 올라가는데 이 양쪽 부대 사이에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낭림산맥. 여기가 한 60km, 70km가 되는 여기에 아무도 병력을 배치 안 했습니다. 낭림산맥은 그냥 양쪽 10군단하고 저쪽에 있는 8군 사이에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걸 누가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더구나 이 산악지대인데, 거기에 중공군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박혀 있다가 총공세를 치니까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8군과 10군단을 양단해버리고 다 우회를 해가지고 배후에서 나오는 포위 전략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